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24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감소의 충격, 연속적으로 일어났네요. 이 정도일 줄이야 생각 못했는데 생각보다 거래 감소가 조금 아프게 다가옵니다. 코인 하락급 심리 충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어떤 사람이 요 루나라는 애를 대략 한 9,000원 정도에 샀었대요. 9,000원. 근데 이게 얼마까지 였더라? 13만원? 13만원까지 올라갔대요. 이때까지 다 참아냈대요. 왜? 워낙 순식간에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중간에 팔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아주 급격한 상승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고 있었대요. 근데 팔 때가 되니까 거의 가치가 제로. 팔 때가 됐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떨어져서 이제 팔려고 보니까 워낙 순식간에 가격이 추락해버려서 이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뭐 20만 명, 뭐 금액으로 따지면 50조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코인 시장에서 목격하는데 이 주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요 한 건 대략 한 800건 정도 증가했고요. 내일 되면은 또다시 거의 한 32,000건, 내일 되면 매도 물량 한 32,000건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임대 물량 소폭 증가. 대구 아파트 거래 제가 제목에 붙여봤던 이유가 지난 토요일 날 방송할 때 신고가 한 건에 매매 거래 건수 22건이었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이틀치의 거래가 신고되는 날이에요. 근데 44건밖에 안 됐다? 4월달, 5월달 분위기 3월달, 4월달 거래 조금 터질 때 하루 거래량도 안 되는 수치죠. 이 정도면 44건이면은. 근데 이게 이틀치 거래량이 나는 말이에요. 거래 감소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가격 상단 부분 봉덕동 효성타운 6천만원 정도 하락했고요. 한 10% 정도 하락. 그 다음 안심역 호롱하늘채도 10% 정도 하락. 나머지 뭐 15%. 월성동 고롱하늘채 4억 초반에 간당간당 버티는 아이도 있고 4억을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성당 내미안 요 볼리동 요 시청 인근에 있는 곳 요 1단지도 오를 때는 한창 오를 때는 5억 8천 거의 6억까지 육박했던 것이 4억 초반으로 같이 떨어졌는데요. 월성동과 볼리동 지역 가격이 거의 맞닿아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몇 번 짚어드렸고요. 매천동 한신더휴 웨스턴 팰리스 요거 나름대로 한신 히읗 들어가는 요 아파트 나름 이쪽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데 2층이 4억 1,500이었는데 27층이 4억 100 요것도 조금 전부 다 가격이 오늘 다 대체적으로 많이 조정받는 듯한 그런 느낌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바로 3억대 아파트 4억대 아파트가 3억대로 바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육아읍 복리의 제일 풍경채 센트럴 4억 4천까지 올라갔던 것이 3억 5,500으로. 야, 이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이 육아 뭐 굳이 이런 곳의 아파트 고가 거래만 있고 저가 거래가 터지지 않았을 때 요 4억 4천이었죠. 고가 거래 4억 4천이었을 때 야, 4억 4천이면 야, 월성동, 볼리동 너희 육아보다도 이 육아 테크노보다도 못하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들도 간혹 본 적이 있는데,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 격차가 있음이 확인이 되는 듯 하네요. 자, 그 다음 4억대 아파트가 3억으로 이렇게 1억씩 하락하는 거래. 그 시장에 막상 나가면은 야, 나는 저렇게 싸게 못 사겠는데 그 시간을 두고 조금 인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시는 분들 생각보다 거래가 훨씬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 매매 거래 신고되는 것이 증여와 상속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 증여를 해놓으면 이거 향후 5년 동안 팔면은 이 세금 문제가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 원시 취득가에서 다시 뭐 걸리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증여를 회피해서 실제 매매하는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교환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 44건도
이 온전한 거래인지 조금 의심이 들 정도로 거래가 너무 많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가격 상단 부분만 보여드리는데 한 20% 정도 하락하는 거래. 누구는 10% 하락한 거래에 사고 누구는 20% 하락한 가격에 사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건당 거래 대금도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거래 대금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5월의 거래량 제가 수상하다 5월의 거래가 많이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00건 신고되고 있어요. 많아봐야 여기서 곱하기 4만 900건 900건 가기까지 가기도 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사무민명 거래 비율 62%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6억 이상 비율 다시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 6억 이상 거래량도 늘지를 않아요. 5월달 지금 며칠이 지났나요? 요거 거래 다 합쳐봐야 채 10건도 안 되는 요 거래량 6억 이상 거래량 시장을 이끌어 나갈 거. 6억 이상 사면은 이 세금 부담부터가 일단 차원이 달라져요. 무주택자가 6억짜리 산다? 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산다? 이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떠안고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아마 6억 이상 거래량은 6월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일부 다소 거래가 재개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것도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5건 중에서 신고가는 0건이었는데요. 이거 층수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을 봤을 때 월성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7억 9천까지 갔던 것이 5억 1천으로 떨어졌을 때 2.8억. 야, 내 손에 한 2억 한 3억은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손에 쥐어주는 돈은 한 2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쥐어지는 거예요. 아까 루나 코인 이렇게 9천원짜리 샀는 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빵원이 되었다. 그 심리적인 충격과 거의 비슷할 듯 해요. 죽전역 동화 IBC 82제곱미터형인데요. 이 36층이면은 얘가 탑층인가요? 가장 높은 층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막 억 단위, 2억 단위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억 900 거의 뭐 분양가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금액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런 걸 볼 때마다 야, 저분들이 느꼈을 심리적인 고통은 얼마나 클까.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했다가 빈손이 되어버렸을 때 그 허탈함. 사실 그분들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이 허탈함, 이 상실감, 뭐 이런 말을 하기 힘들 정도. 제가 여기 뭐 매번 가격 같은 거 중계는 해드리지만 마음은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세 거래량 44건 중에서 신고가는 3건. 기간의 거래 신고가 적었어요. 보통 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15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부풀려지는 것 같았는데 기간의 거래가 줄어드니까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의 거래량 전년 동월은 뛰어넘고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가격 부분 보시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가든하이츠 3차 한 1억 5천 하락 1.5억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그 다음 만촌 우방타운 2단지 0.8억 수성 알파시티 동 IBC 0.7억 0.6억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0.8억 동대구 반도 유브라 1.2억 0.8억 유라 롯데캐슬 1.3억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6억 로하스 남산 뭐 3천만 보합 정도 남산자의 하늘채 3억 5천 뭐 요정도 가격 3억 5천도 사실 싼 거는 아닌 느낌인데 아무튼 최고가가 4억 5천을 찍어버리니까 좀 싸다 요런 느낌은 드는데 3억 5천도 이번 주 금토위에서 아마 금리 인상을 발표할 건데 뭐 0.25가 될지 0.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입자의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 월배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얘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작년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던 아이 같은데 아직도 전세 거래가 남아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벌써 5개월 6개월 야 정말 많이 버텼어요.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내고 지연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 부담하면서 버틴 시간 꽤나 길어 보여요. 어쨌든 3억 4천의 전세가 나중에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사실 과거 같았으면 정말 3억 후반대나 4억대의 전세금도 생각해 볼 법했지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전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신천역 AK 그랑폴리스 이것도 같은 동네로 묶이는 지역인데 2억 후반대까지 전세 거래 나오는데 아마 금리 발표되고 2달 정도 지나면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무더위 한창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시즌까지 이주가 많지 않다면은 이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다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전세 가격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8월달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요 기간에 특별 방송으로 한번 다뤄드렸는데 크게 대구의 전세 시장이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어쨌든 뉴스에 갱신거래 2+2가 종료되고 새로 신규 전세 계약을 하면은 평균 1.2억 정도가 더 든대요. 돈이 임대 보증금으로 1억 2천 정도를 더 내야 된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고 각 지역별로 뭐 서울의 경우는 1.2억, 부산의 경우는 뭐 5천만 원, 대전의 경우는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왜 대구가 빠졌어요? 다른 광역시는 다 언급을 했거든요. 대구는 빼먹었어요. 그 뉴스 기사 한번 제가 캡처는 따로 해서 보관 중인데 대구는 빼먹었더라고요. 희한하죠. 3억 미만 거래 비중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70%그 이상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4억 이상 거래량은 끊임없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비중은 아무튼 10%. 10집 중에 한 집은 4억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다. 월세 거래량이 다소 전년 대비해서도 확실히 많은 게 좀 눈에 띄긴 해요. 근데 기간애가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방송할 때는 기간애 거래가 한 20여 건 됐어요. 그럼 오늘 이틀치가 거래 신고되면 기간애가 한 40여 건 되고 거래량은 100건 이상이 나와줘야 정상이었는데 조금 좀 초라한 거래량의 모습을 남겨놓았네요. 평균 월세 가격도 뭔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 1, 2월 달에 굉장히 강하긴 했어요. 이때 한창 반전세로 전환되는 물량들. 학군 수요를 앞두고 이동은 해야 되는데 전세가는 좀 비싼 것 같고 월세로 들어가자. 뭐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평균 월세 보증금 내려가다 올라가는 모습. 어쨌든 그 평균 가격 수치는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임대 거래량 전체는 신고되는 것이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저는 이것보다 한 1.5배는 더 많이 신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임대 거래량의 증가가 많지는 않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